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2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해가 다 떴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일교차가 상당하네요. 자,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고요. 중부지방 하늘이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을 향한 시위지요. 법관들의 시위. 네. 사법부가 그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면은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볼 텐데 지금 그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SR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 SRT 시범 교차 운행을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도 민영화에 쐐기를 박는 그런 시범 운행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중에 정치 뉴스를 좀 특화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요할 때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정부 기조 속에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하락해서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이죠. 그 이후로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 심리를 낮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못해 티타늄 합금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청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7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입생이 7명이다. 과거에 이런 학교는 분교, 시골 혹은 낙도의 분교의 신입생 수를 방불케 하는데, 근데 인근의 도곡동 대도초등학교는 15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과밀학교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도 대단지 아파트와 학원가 인근 학군지 학교로 학생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초등학교 간 신입생 수는 최대 3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선호 확대 역시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래서 부동산 망국론이 나오는 거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되자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 같은 경우 사실 전당대표가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런 가운데 특위 원외의 위원 5명이 인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있었군요. 면담이 불발될 경우 집단 사퇴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조작 기소 대응의 중심이 친명계 의원 모임인 공취모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향후 대정부, 대검찰 공세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상하다. 뭐 앞에서는 뭐 진짜 정치 검찰 정말 대놓고 화끈하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친정 챙긴다는 소문이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이중성 우리 국민들이 알면, 지지자들이 알면은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정치 인생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당과 또 당원의 뜻과 기조를 같이 하는 민주당 정치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김어준 총수를 비난하는 뭐 그런 칼럼이라 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내부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김어준의 정치적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원에 나서자 일부 친 이재명 지지층이 반발하며 탈 김어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과거 팬덤 정치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던 그 방식이, 김어준의 방식이 오히려 역풍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 권력 경쟁이 심화되며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도 커지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언제까지 김어준의 또 유시민의 영향력이 민주당을 지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 아니에요? 우리 김어준 총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밀어주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만은 8월 16일부터 광복 독립운동하는 꼴이죠. 네, 제가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친명 행세를 하고 있는데, 네, 뉴 이재명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절연. 인연을 끊는다 할 때 절연이지요.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을 유지하자 쇄신파 의원들은 지방선거 때 악재다 이러면서 당 노선을 의원 총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역시 지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압박에 가세했는데 지금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장동혁 대표, 이 당 내부의 쇄신파들의 총체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앞으로 견지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 보니까 장 대표는 절연 논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 뜻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상황, 이번 회의 역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 2022년 10월부터 강 의원에게 20여 명 명의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강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김 전 의원들의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10월 각각 500만 원씩 강 의원을 후원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시의원 여동생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반씩 나눠 후원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코스피가 123포인트 오른 5,969로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전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숫자 6,000포인트까지 이제 단 31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작년 1월 2일 2,400포인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시가총액도 5천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 기존 산업을 위협할 거라는 이른바 인공지능 공포가 미국 증시를 덮쳤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도 결국 이제 AI 기업들 자체는 결국 투자를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 시간 어제 오후를 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글로벌 관세가 전격 도입된 가운데 백악관이 추가 인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현재 10%인 관세율을 법정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예고했던 15% 관세안이 불과 사흘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The process takes a little more time, but the end result is going to get us more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유럽연합 등이 무역 협상을 늦추거나 일정을 연기하려 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 해도 농지 가격 등이 비싸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인 경자 유전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농지를 찾아낸 뒤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또 세제, 규제, 금융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 투자용 보유는 하나마나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